안녕하십니까. 성탄절에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100일 앞두고 50살의 새내기 정치인이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습니다. 내일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된 뒤에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매듭 짓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관심 가장 최상의 그림은 2011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 여기에 많이 좀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랑 상황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 이런 이미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당 속의 야당의 역할, 할 말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죠. 당시에는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잘못됐어, 바꿔야 돼.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당내에서부터 그러면 가장 적임자가 누구야? 박근혜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밀어붙였거든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나랑 호흡이 맞는 우리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본인 최측근이었던 이재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으면 과연 그 비대위가 성공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시작 안 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쪽으로 예상하는 것은 너무 좀 비참한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만큼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앞에 놓인 허들이 너무 높아 보여요, 지금. 첫 번째는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대위원.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와, 제대로 사람 골랐네. 이런 사람을 고를지 아이고, 또 그 사람이야? 이럴지 이제 비대위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뭐 70, 80, 90,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법무부 장관이 연령대가 이제 50대니까 그쪽으로 좀 꾸려서 신선함을 더하겠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신선하기만 한다고 많은 뭐 국민들 아니면 고객들에게 관심이 있고 잘 될까요? 신선하고 맛있고 또 음식점도 깨끗해야 되고 종업원도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는 정치를 모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치에 나쁜 것들을 정말 일소할 거야. 정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70, 80, 90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와 신선하다, 와 젊어졌네 이것만 갖고 현재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허들로 보이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와 행동을 내세울 것이냐. 국민들 대다수는 아니 뭐 대통령 배우자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것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쟁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출범부터 약간 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세 가지 포인트 이번 주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죠. 장성철 소장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눌 질문들 세 가지 포인트를 쭉 짚어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짚어갈 텐데 김성환 평론가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리더십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달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정 관계라고 할 때 좀 할 말을 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따라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그 복심이란 느낌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사안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는데 한동훈 지명자가 지금 뭔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가 아무리 쇄신하고 개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권력 구조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 글쎄요,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동훈 카드는 너무 달콤해요. 지금 여권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달콤한 카드를 지금 내민 거예요. 그러면 그 달콤한 카드가 과연 정치의 어떤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독소도 아니지만 독소 조항 제거하고 난 다음에 총선 이후에 합시다 이런 카드를 지금 던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 3번 거치고 당대표가 2명이나 쫓겨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뭔가를 정치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에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뭐 황태자 국정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 갖다 놓으면 아 그래도 대통령하고 잘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민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맨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쎄요, 뭐 여러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근사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알맹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결국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거나 새로운 당정 관계를 만들기 매우 힘들다. 뭐 물론 비대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뭐 70년대 이후 세대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86세대를 공격하는 이런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을 임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꼭 국민의힘의 쇄신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